가난한 농부와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하면 뚝딱하고 무엇이든 나오는 마법의 도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도깨비 방망이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가난한 농부 한 명이 우연히 만난 도깨비로부터 받은 신비한 방망이. 하지만 그 방망이가 진정으로 이루어준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 실화를 들어보시오. 가난한 농부 박씨 어려운 살림살이.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진수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총각이었던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작은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지붕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어들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또 비가 새는구나. 박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바가지를 들고 처마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 여기저기를 수리하고 아침을 간단히 때운 후 논밭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박진수의 노는 마을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이었다. 물길이 좋지 않아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말라버렸고 장마철에는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벼가 썩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땅이니 끝까지 지켜야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수를 불쌍하게 여겼다. 박진수 총각은 참 불쌍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복이 없을까? 아낙네들은 빨래터에서 그의 얘기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의 생활도 빠듯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런 박진수에게도 소소한 기쁨이 있었다. 바로 길 잃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다친 토끼를 치료해주고 주인을 잃은 개를 며칠씩 먹여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다. 자신도 배가 고픈데 동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박 총각은 마음이 참 착해라고 말했다. 어느 늦가을 날 박진수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올해 농사도 작년만큼 좋지 않아서 겨울 나기가 걱정이었다. 이번 겨울은 어떻게 넘겨야 하나. 그는 텅 빈 곳간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쌀 한 가마니도 제대로 남지 않았고 김장용 배추도 살 돈이 없었다. 마을에서 집까지는 산길을 한참 걸어야 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진 숲길을 걷다 보니 평소보다 더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물었다. 별들이 총총히 뜬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앗, 나야.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듣기 힘든 신음소리였다. 박진수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평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큰 바위 틈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작고 뚱뚱한 생김새의 이상한 존재였다. 키는 어린아이만 했지만 수염이 길고 하얀 털로 덮여 있었다. 이게 뭐지? 박진수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셨나요? 그 존재는 박진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고 고맙소. 나는 이 산에 사는 도깨비인데 바위 틈에 끼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소. 박진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도와주기로 했다. 도깨비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빼드릴게요. 박진수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올렸다. 평소 농사일로 다진 힘이 이때 도움이 되었다. 도깨비는 겨우 바위 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이고 고마워라 덕분에 살았소. 도깨비는 박진수에게 깊숙이 절을 했다. 박진수는 도깨비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귀엽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별일 아닙니다. 누구든 어려우면 도와드려야죠. 박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도깨비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인데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준 박진수의 마음씨가 고마웠다. 숲속에서 만난 도깨비.
도깨비는 박진수 앞에서 털을 털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내 이름은 깨동이라고 하오. 이 산에서 300년을 살았소. 깨동이는 생긴 것과 달리 목소리는 꽤 중후했다. 박진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도깨비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거니까 점점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300년이나요? 그럼 이 마을의 옛날 이야기도 다 아시겠네요. 박진수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깨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이 마을 조상들 때부터 다 지켜봤지. 그런데 자네같이 마음씨 착한 사람은 처음 보겠어. 깨동이는 박진수에게 자신이 왜 바위 틈에 끼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을 놀리거나 골탕 먹이는 도깨비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도깨비야. 그런데 오늘 마을의 한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어서 그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다가 그만 바위에 끼고 만 거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아이는 무사히 집에 갔나요? 박진수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깨동이는 그런 박진수를 보며 더욱 감동했다. 자신의 아니보다 모르는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럼 그 아이는 무사히 집에 갔어. 하지만 나는 바위에 끼어서 하루 종일 고생했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깨동이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박진수에게 말했다. 자네에게 은혜를 갚고 싶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어. 깨동이는 자신의 품에서 작고 오래된 나무 방망이를 꺼냈다. 그 방망이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 같았다. 이게 뭔가요? 박진수는 방망이를 받아들며 물었다. 깨동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이건 내가 300년 동안 간직해온 마법의 방망이야. 이 방망이는 정말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네. 박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필요한 것이요? 깨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방망이는 욕심이 많거나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마음씨 착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되나요? 박진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깨동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야말로 이 방망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방망이가 찾는 주인이거든. 깨동이는 방망이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방망이를 쓸 때는 먼저 마음속으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 그리고 뚝딱하고 말하면 돼. 하지만 기억해, 이 방망이는 탐욕을 채워주지는 않아. 박진수는 방망이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깨동이에게 물었다. 도깨비님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이렇게 소중한 걸 주시면 괜찮으신가요? 걱정 마,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생겼어. 깨동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자네 같은 좋은 친구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니까 가끔 이 숲에 놀러와.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테니까. 박진수는 깨동이와 약속을 했다. 네, 꼭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데 정말 고마워요.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깨동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고맙긴, 자네가 나를 도와준 건데.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 내일부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둘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박진수는 방망이를 꼭 쥐고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다. 정말 마법의 방망이일까? 하지만 깨동이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한 박진수는 방망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만져보니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마법의 방망이일까?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신기한 일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마음에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방망이는 여전히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니었구나. 그는 방망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이제 정말로 이 방망이의 힘을 시험해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도깨비 방망이의 첫 번째 선물. 박진수는 마당에서 방망이를 들고 한참 고민했다.
깨동이가 말한 대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쌀, 돈, 따뜻한 옷, 집수리.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보니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털이 빠지고 여위어서 병에 걸린 것 같았다. 박진수는 즉시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가 아픈가 보네. 고양이는 숨이 약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는 잠시 잊고 고양이를 걱정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그때 문득 방망이가 생각났다. 혹시 이 방망이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박진수는 방망이를 들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 아픈 고양이가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동이가 가르쳐준 대로 뚝딱. 하고 외쳤다. 그 순간 방망이에서 따뜻한 빛이 나더니 고양이 주위를 둘러쌌다. 놀랍게도 고양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털도 윤기가 나고 눈도 맑아졌다. 야옹 고양이는 건강한 목소리로 울며 박진수에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다. 정말 신기해. 방망이가 진짜 마법의 방망이구나. 하지만 박진수가 정말 놀란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 건강해진 고양이가 마당을 돌아다니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뭘 하는 거지? 박진수가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파낸 곳에서 작은 항아리가 나왔다. 이게 뭐야? 박진수가 항아리를 열어보니 안에 은화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아리와 함께 나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돈은 박진수 총각이 언젠가 어려울 때 쓰라고 아버지가 숨겨둔 것이다. 총각의 아버지는 생전에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때 받은 돈을 모아서 아들을 위해 땅에 묻어둔 것이다. 고양이가 이것을 찾게 해준 것은 총각의 착한 마음씨 때문이다. 박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셨다니.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아픈 고양이를 도와준 덕분에 발견된다니. 아버지.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건강해진 고양이는 그날부터 박진수의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고양이는 쥐를 잡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박진수의 곳간에 있던 쥐들을 모두 잡아주어서 남은 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았다. 또한 고양이는 신기하게도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능력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특별한 소리를 내고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으면 다른 행동을 보였다. 덕분에 박진수는 농사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박진수는 발견한 은화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다. 하지만 그는 모든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에게 쌀을 사드리고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값을 보태드렸다. 아버지께서 이웃을 도와주며 모으신 돈이니까 이웃과 함께 써야겠어. 박진수의 이런 행동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박 총각이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도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까지 생각해주네. 사람들은 박진수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며칠 후 박진수는 깨동이를 만나러 숲으로 갔다. 깨동이님. 방망이가 정말 대단해요. 박진수는 흥미진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깨동이는 웃으며 들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자네는 깨달았나? 방망이가 진짜로 준 선물이 무엇인지 말이야. 깨동이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박진수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방망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고양이를 도와줄 기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기회,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질 기회 말이에요. 깨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박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로 그거야. 진짜 마법은 남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자네는 이제 방망이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된 거야. 방망이의 진짜 비밀. 며칠이 지난 후 박진수는 방망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웃 마을에서 온 상인이 병에 쓰러진 것이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의원이 없는데 어쩌지? 가까운 읍내까지는 하루는 걸리는데.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댔다. 박진수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문득 방망이가 생각났다. 혹시 방망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박진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방망이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방망이를 들자마자 상인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을까? 다른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비싼 값에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벌을 받는 건가? 박진수는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 저 사람의 마음소리가 들리네? 그때 방망이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며 깨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수야, 방망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힘도 있단다. 박진수는 상인에게 다가가서 방망이를 살짝 대었다. 뚝딱. 하고 말하자 상인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인이 의식을 되찾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상인은 박진수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절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다른 마을에 가서 값싼 물건을 비싸게 속여 팔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제가 병에 걸린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상인의 진심이 담긴 참회를 보며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니 용서할 수 있지. 사람이 뉘우칠 줄 알면 되는 거야. 상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가져온 짐 속에 다른 마을에서 속여서 번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따리를 풀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꺼냈다. 박진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방망이의 진짜 힘을 깨달았다. 방망이는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구나. 그는 상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이제 건강도 되찾으셨으니 마음먹은 대로 정직하게 사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상인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박진수를 찾아온 것이었다. 상인은 박진수의 도움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과했다고 했다. 박 총각님 덕분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속였던 분들인데 모두 박 총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박진수에게 깊이 인사했다. 총각님이 우리 마을 김상인을 바꿔놓으셨다고 하네요. 덕분에 우리가 잃었던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셨나요? 박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아픈 사람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마음을 바꾼 건 김상희님 자신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방망이의 놀라운 힘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날 밤 박진수는 깨동이를 만나러 숲으로 갔다. 깨동이님, 방망이가 정말 대단해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니. 깨동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것도 자네의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만약 자네가 그 상인을 외면했다면 방망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야. 깨동이는 박진수에게 방망이의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방망이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힘이 달라져. 남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클수록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망이가 준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진정한 부의 발견. 박진수가 방망이를 갖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점점 마을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 박진수가 김상인을 도운 이야기가 주변 마을까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진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아픈 가족을 위해,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도움을 청했다. 박진수는 방망이의 힘을 빌려 이들을 하나하나 도와주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옆마을의 이씨 가족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넘게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박진수가 방망이의 마음 읽는 힘으로 둘의 마음을 전해주자 부자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단다.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자 두 사람은 꼭 껴안고 울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박진수의 마을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 총각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도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김상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아와서 정직한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의 소식도 전해주어서 마을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다. 박 총각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지요. 또한 박진수가 도운 사람들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갔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착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박진수 자신에게 일어났다. 방망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의 농사일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다. 척박했던 논밭이 점점 기름져지고 농작물도 풍성하게 자라났다. 하지만 이것은 방망이의 직접적인 힘이 아니었다. 신기해, 내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박진수가 궁금해하자 깨동이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그건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야. 자네가 바쁠 때 대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조언도 해주고 있잖아. 정말로 그랬다. 박진수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느라 바쁠 때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박 총각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진수의 집에 일어난 변화였다. 어느 날부터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집 수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지붕도 새로 해주고 벽도 보수해주고 마당도 정리해 주었다. 몇 달 만에 박진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박진수가 고맙다며 사양하자 마을의 이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박 총각, 자네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주변에서 가장 화목한 마을이 되었어.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지. 정말로 박진수의 마을은 유명해졌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구경을 오기도 했다. 마을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어느 날 박진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진정한 부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돕는 기쁨,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웃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깨동이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박진수는 방망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방망이는 여전히 평범한 나무 막대기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는 이 작은 막대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박진수는 깨동이에게 이 모든 감사함을 전했다. 깨동이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난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깨동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박진수. 자네는 드디어 진정한 부자가 된 거란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 1년이 지나고 박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군수님이었다. 군수는 박진수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마을까지 온 것이었다. 소문을 듣고 보니 이 마을이 우리 고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풍요로운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진수 이야기를 했다. 박 총각이 우리를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어요. 군수는 박진수를 만나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박진수 총각,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군요. 나라에서도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관직에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군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박진수가 떠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수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군수는 박진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마을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운 우물을 파주고 마을 길도 정비해 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을은 나라에서도 보호해야 합니다. 덕분에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그해 가을, 박진수에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상인이 특별한 사람을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김상인의 조카딸인 수영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총각인 박진수와 비슷한 나이였다. 박 총각님,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김상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 조카딸이 총각님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총각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과 인연을 맺고 싶다고 해서요. 수영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머물렀는데 박진수와 마음이 잘 통했다. 그녀 역시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고 박진수의 선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몇 달 후 마을에서는 박진수와 수영의 혼례가 열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혼례를 도와주었다. 우리 박 총각 혼례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마을의 아낙네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혼례 준비를 도왔다. 혼례 당일 놀랍게도 박진수가 도움을 준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축하하러 왔다. 그들은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다. 결국 박진수의 혼례는 여러 마을이 함께하는 큰 잔치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다니. 박진수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당신과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까지 받게 되어 더욱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혼례가 끝난 후 박진수는 깨동이를 만나러 갔다. 깨동이님, 저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깨동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다. 축하해, 박진수. 자네는 방망이의 진짜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거야. 깨동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사실 방망이의 진짜 힘은 자네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방망이는 그저 그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박진수는 깨동이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마법은 남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날 밤 박진수는 수영에게 방망이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수영은 놀라워하면서도 박진수를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당신이 그런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에 방망이가 힘을 발휘한 거군요. 그 후로도 박진수와 수영은 방망이를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방망이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박진수와 수영에게는 귀여운 아이들이 생겼다.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씨를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마을은 여전히 화목했고 박진수네 가족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정말 행복한 결말이네. 깨동이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착한 사람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도깨비 방망이의 진짜 비밀 어떠셨나요? 마법의 힘은 방망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박진수의 착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진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마법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작은 친절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도깨비와 함께한 일기 탐관의 100일간의 변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탐관이 도깨비를 만나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